이번 달에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정복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올해 들어 전 대통령이 형사고발에 직면한 것은 놀랍게도 네 번째이다. 그러나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의 선두주자로 남아있는 전 대통령이 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다시 맡을 수 있을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다. 이 나라의 주요 선거법 전문가 중 한 명인 리처드 렛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가 2024년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최소 35세라는 것과 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심지어 징역을 사는 것을 대통령으로 출마하거나 대통령직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이번 달 초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14번째 수정헌법을 지목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또는 적들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경우 누구도 공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격 박탈 조항을 포함한다. 14번째 수정헌법의 그 요소가 스스로 집행되고 나서 사법집행의 개방적인지 또는 의회가 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큰 공개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법률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라고 조지아 주립대 법학과 조교수인 앤서니 마이클 크라이스가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조지아나 워싱턴 DC에서 유죄 판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라이스는 저는 이것이 이러한 혐의들이 트럼프의 능력과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그의 자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공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2020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조사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8월 초에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을 사치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권리에 대한 이것들은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한 특검의 조사와 관련된 별개의 연방 기소에 있어서 총 40개의 혐의에 추가된 것들이다. 트럼프에 대한 연방소송의 일정은 불명확하지만 만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트럼프 법무부는 사건을 완전히 기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를 변호했던 변호사인 로버트 레이는 기밀 문서 사건에서 트럼프의 6월 기소 이후 CNN에서 만일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법무부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고 만일 그 문서 사건이 그때 보류 중이었다면 그는 사건을 기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없던 대통령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프 사면은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헌법은 그것을 문서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차드 닉슨이 1974년 사임하기 며칠 전 법무부 법무실에 의해 작성된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법률 메모가 있었지만 그것은 법적인 의견이지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2018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당시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의 수사를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사면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가 2024년 선거 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경쟁에서 이긴다면 그는 자신을 사면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하세는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세는 트럼프가 보수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잠재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가 이끄는 광범위한 조사에서 트럼프와 18명의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소는 그들이 2020년 선거에 불법적으로 결과를 바꾸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1개 항목의 광범위한 기소에 있는 혐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주 이외에 대한 허위 진술 및 청탁, 고의 주 공무원에 대한 허위 진술 및 청탁, 허위, 선거 대학 문서의 작성 및 배포, 선거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법무부 관리의 초청, 당시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청탁, 불법적인 선거, 장비 위반 및 방해 행위. 이것은 묵비 계획과 성인 영화 스타가 관련된 은폐와 관련하여 맨해튼의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개의 중범죄 혐의에 추가됩니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전제적으로 법무장관에게 연방 검찰을 폐쇄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주 수준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들이 독립적이고 페니 윌리스는 선출된 관리이므로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지아주 법학 교수 클라크 커닝햄은 CNN에 말했습니다. 커닝햄은 트럼프와 조지아주에 있는 그의 지지자들은 주 상하원에서 윌리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기적인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어떤 노력도 윌리스를 그녀의 자리에서 제거하는 데 필요한 주주의 입법부에서 3분의 2 투표를 모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 연극의 목적으로 그들이 그 과정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커닝햄은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동맹국들은 또한 지난 5월 캠프가 서명한 새로운 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들이 특정한 경우에 선출된 지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총장을 조사하고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이 법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특정한 경우에 선출된 지방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위원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뉴스 자료에 따르면 그 위원회는 2023년 10월 1일 이전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커닝햄은 10월 2일까지 위원회가 페니 윌리스를 조사하고 제거하라는 최소한 하나의 항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를 제거하려는 두 가지 노력이 모두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캠프는 사건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검사로 봉석을 채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커닝햄은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지아에서 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된다면 트럼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냥 출두하기를 거부할 것인가요? 그 상상은 아마도 모든 가능성을 소진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커닝햄은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그의 범죄를 뉴욕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사용하여 그의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다시 옮기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확장될 수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조지아나 뉴욕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지지의 표시는 민주당 주지사로부터 매우 가능성이 낮지만 뉴욕의 주지사 캐시 호철은 중범죄를 사면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 권력을 사면하는 것은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대통령이 캠프에게 2020년 주 선거를 뒤집으라고 강요한 후 트럼프에 대한 연방 소송에서 스미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공화당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트럼프에 대한 혐의를 씻을 움직임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그 권력은 대신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에 속하는데 이 위원회는 유죄 판결의 완전한 선고가 끝난 후 5년이 지나 비로소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사면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출퇴근하거나 사면할 선택권이 전혀 없을 것이므로 네, 그는 갇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서 복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덜 명확합니다.
누군가 감옥에서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행복하게 검증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재는 이전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연방 차원에서 뉴욕에서 또는 조지아에서 중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는 적어도 잠재적인 형량을 다할 때까지 입양된 플로리다 주에서 투표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